여러분 지금쯤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공시생분들께서 이런 함정에 빠져 계신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지기 쉬운 함정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 또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과목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시험이 점점점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자신 있고 굉장히 자신이 잘 나오는 과목에 자꾸 여러분들 손이 가게 되고 여러분들 시간을 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에만 시간을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함정에 빠져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빨리 여러분들 스탠스를 바꿔서 오히려 자신 없는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과목을 지금은 좀 어떻게든 평균적으로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 있고 잘 나오는 과목 더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목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시간을 써봤자 실질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좋은 강의들입니다. 네, 강의들이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압축 강의, 중요한 부분만 강의한다는 그런 강의들, 그런 중요한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 시간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강의 듣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암기 과목에 있어서는 특히 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들이 얼마나 잘 외워져 있나, 그 다음에 그 외운 것들을 내가 얼마나 빨리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나를 점검해야 될 시간이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논리 강의를 듣거나 문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분사라는 부분, 관계대명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강의 듣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때의 강의를 듣는다는 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췌해서 듣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강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생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들 회피와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지기 쉬운 세 번째 함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 푸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내가 계속 봐왔던 기출문제 푸는 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또 내가 얼만큼 성적이 나오고 내가 이걸 풀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점검에 문제 푸는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져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영이라든지 기출 기반으로 된 새로운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얼만큼 모르는지가 정확하게 잡히는데, 문제를 풀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만 계속적으로 돌린다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점검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세 번째 함정,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점수가 안 나오고 또는 이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좌절에 빠지고 힘들어하면서 나 이제 문제 안 풀어, 나 이런 문제 안 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평가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저하게 떨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감이 굉장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진 분들에게 있어서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아무리 못 풀어도 80점, 90점은 나온다 라는 분들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 기출문제를 푸는데 아직도 50점, 40점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죽어라 지금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기출을 풀면 아무리 못해도 80점? 잘 나오면 90점은 무조건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꼭 도전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얼만큼 알고 모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꼭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네 번째 이맘때쯤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막 인원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몇 명을 뽑는다고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합격 가능성을 점쳐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전략을 세우고 내가 어느 지역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합격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자꾸 요행이 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동력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동력이 사라지면서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소, 운적인 요소가 다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력 쌓는 거에 더 매진을 하시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